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상속했을 때 그 메모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에 상속해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다, 똑같은 거다예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클래스 한번 반복해보고 빠르게, 그쵸? 엄청 빠르게 반복해보고 합시다. 자, 클래스 상속하는 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클래스 B라고 할게요. 내가 A를 상속받으려면 명령어 뭐 써야 돼요? 그렇죠. extend.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extend. 그거 내가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B에다가 X, Y라는 필드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constructor. 자, XY를 받아와야 되죠. 그쵸? 그런데 A가 이미, 자, 여기 보시면 A가 이미 누구를 받아오고 있어요? ABC를 받아오고 있죠. A가 ABC를 받아오고 있어서, 자,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꼭 똑같이 앞에 A, B, C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컨스트럭터 맨 위에 꼭 누구를 해야 준다고? 그죠? 슈퍼. 누구를? A의 생성자로 줄여야 돼요. 슈퍼. 하고 A, B, C. 그러면 슈퍼가 B 객체를 생성할 때 슈퍼가 호출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XY를 이렇게 디스.x는 x, 디스.y는 y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슈퍼가 왜 꼭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 dis.a는 a라고 있으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다고 했어요? 이때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렇죠?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죠? 그 조금 같은 말 같으면서 조금 다른데,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빠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해줄게요. 자, dis.a는 a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 상속이라는 거는 원리가 뭐다? 자식이 뭐 부모의 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재정의한다. 이것이 뭐다? 상속에 대한 원리예요. 상속은 부모의 자원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내가 부모 것을 알아서 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것을 쓰는 건 안 돼요. 자, 부모가 자식의 필드를 쓸 수는 없고, 자식이 부모의 필드를 마음대로 쓰고 재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어요. dis.a는 a라고 하고, 슈퍼에서 다시 이 안에 보면 이 슈퍼 안에 또 a를 하고 있죠. 또는 이거에다 dis.a는 100으로 하고 싶었어요. 100. 자, 100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안에서는 또다시 a를 필드 a로 바꾸는 일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것은 쓸모 있는 행위예요? 쓸모 없는 행위예요? 쓸모 없는 행위가 되죠. 그쵸? 쓸모 없는 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쵸? 아래에서 내가 dis.a는 a라고 하면 요 슈퍼가 부모가 작성한 a를 재정의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이것을 100이라고 하면, 그쵸? 재정의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을. 그쵸? 요거는 상속의 개념과 맞아떨어져요. 그쵸? 그런데 내가 위에다가 하면 그것을 다시 부모가 재정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의 개념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슈퍼는 맨 위에다가 써야 돼요.
자, 요거는 약속이에요. 왜? 상속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슈퍼를 맨 위에서 써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런데 이제 요 B를 우리가 함수로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제 실패를 한번 하고 우리 GPT가 승엽씨가 즉 GPT한테 물어봐서 성공을 했어요. 자, 위에 코드랑 똑같이 한번 해보면, 자, 펑션에 B를 만들고, 그쵸? 이 B가, 자, 펑션이니까 생성자를 여기 써야 되겠죠? 자, 잠시만. 자, 생성자 이렇게 하고, 그쵸? 자, A를 상속받을 예정이니까 A, B, C를 쓰고, 그 다음에 B에는 XY를 정의할 거니까 XY를 해요. 그쵸? 똑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 B가 자, 이 B가 누구를 A를 상속받을 거예요. 자, A를 상속받을 거예요. 자, 위로 가서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B의 프로토타입이 누구를 상속받는다 그랬죠? A의 프로토타입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때 상속받는 건 프로토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B의 프로토타입이 그쵸? 뭐가 되면 돼요? 프로토타입의 프로토가 A의 프로토타입이면 되죠.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서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안에서 B의 프로토타입이 방금 그 프로토타입이었죠. 그것에 부모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랬어요? 그 프로토타입의 부모는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 했어요. 요게 링크라고 했죠. 링크. 자, 그것이 뭐가 되면 된다? A의 프로토타입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문 맞는 구문일까요? 틀린 구문일까요? 자, 이거 맞는 구문일까요? 틀린 구문일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틀린 구문인데 이 구문을 밖에다가 쓰면 되고요. 안에다가 쓰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구문을 요 펑션 밖에다가 쓰면 될 텐데 안에다가 쓸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 자, 이때 이 B가 선언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이 펑션 안에서 글씨를 쓰고 있을 때 이 B는 만들어져 있을까요? 안 만들어져 있을까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B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펑션이 모두 실행되고 이걸 코드를 다 해석해서 컴파일하고 나서 컴파일 해야지 B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B는 생성되지 않았다. 어느 시점에 함수 B가 컴파일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B로 접근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근하는 this로 해볼 거야. this. 자, this. 자, this는 누구라 그랬어요? this는 객체인가요? 타입인가요? this는 객체 접근자예요? 타입 접근자예요?
지금 밥 먹고 와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아, 이거 어떡해. 커피도 좀 마시고 머리도 이렇게 굴리고. 자, 객체 접근자예요, 타입 접근자예요? 디스는 뭐가 뉴연산자가 실행될 때 객체의 필드를 정의하거나 참조하죠. 그럼 디스는 무슨 접근자? 객체죠, 객체. 그러면 디스 점이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객체에는 프로토타입이 없고 함수에만 프로토타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성한 프로토타입을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더스코어 상속이라고. 이것 좀 치워주세요. 자, 언더스코어 글씨가 안 써져서. 자, 프로토라고 하면 자, 나를 생성하는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요게 뭐예요? 나의 프로토타입. 이게 B의 프로토타입이래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구를 부모를 정의해야 되죠. 나의 부모를 누구? 언더스코어 부모를 누구로 하겠다? 자, A는 아까 정의가 돼 있으니까 A 프로토타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속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상속을 한 거예요. 상속 성공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속을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걸 꼭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 상속하고 나면 꼭 중요한 거 하나를 해요. 뭘 해야 되죠? 상속하면 하는 거 꼭 하나 있어요. 그쵸?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다 들리게 좀 하지. 내가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여기 뭐를 A 상속을 했으니까 슈퍼로 A, B, C를 호출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슈퍼는 새로 나온 문법이래요.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 문법. 언제?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 수 있대요. 자, 얘는 X, 그쵸? 자, 여기도 X, 그쵸? 그래서 이 문법은 못 쓰더라. 자, 그래서 제가 막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자, 그쵸. 콜이에요. 자, A의 콜이라고 하면 A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대요. A.콜. 사실 이 A.콜은 여기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쵸? A. 이건 뭐 예약어인 것 같아요. 그쵸? 예약어라서 딱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이렇게 A.콜이긴 한데 일단 할게요. 그쵸? A.콜에 A, B, C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슈퍼랑 똑같은 건데 이 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A. 오브젝트니까 프로토타입의 부모의 콜을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지금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왜? 생략해도 되니까. 요 프로토라는 요 언더스코어 프로토는 생략 가능이에요. 생략 가능. 그쵸? 근데 요게 생략하는 게 좀 낯설어요, 저는. 요거 생략한 게 좀 낯선데, 자, 요거는 생략 가능한 게 맞고, 요걸 생략한 게 저는 좀 낯설다. 자, 그래서 부모한테 요 콜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제 생각인데 다른 원리일 수도 있어요. 그쵸? 다른 원리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워 놓을게요. 하여튼 콜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콜은 뭐다? 생성자를 호출하더라. 이 콜은 생성자를 호출하더라.
우리 GPT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누님일 수도 있고. 아직 정체성이 안 됐죠, 그쵸? 무성이니까. 자, 이렇게 컬.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this 점 x는 x, this 점 y는 y. 이렇게 하면 위에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요게 프로토타입의 상속. 자, 프로토타입의 상속 요 두 가지. 그죠? 요 두 개가 프로토타입의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코드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위에 클래스, 신문법. 왜 신문법이 나왔는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여기다 중요한 부분인데, 함수형 언어,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가 함수형 언어인데 같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해요. 또는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 자, 이 친구는 객체지향 문법에 어울리지 않아요. 자, 객체지향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객체지향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고 요거를 캡슐화 할 줄 알고, 캡슐화는 우리 안 배웠는데 뭐 프라이빗하게 만든다거나 퍼블릭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 함수의 캡슐화랑 좀 달라요. 근데 뭐 그것도 같다고 하면 또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퍼블릭.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필드들을 이건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요런 캡슐화. 또 하나가 뭐냐면 상속이에요. 요 세 가지 요소. 자,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객체지향 문법인데, 이 함수형 언어, 프로토타입 언어는 요 상속 있죠, 상속. 이게 너무 어렵더라. 이거 하드코어다, 하드코어. 너무 하드하더라. 그래서 이 객체지향 문법이랑은 아니다, 그쵸? 객체지향 문법은 아니다.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것은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객체지향 문법인 척 하려고 누구를 도입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그쵸. 클래스를 도입해서 상속을 편하게 한 거죠. 그쵸? 상속을 편하게 해서 요렇게 클래스를 상속을 편하게, 방금 요렇게 한 것을 어떤 문법이라 그랬어요? 문법적 설탕. 그쵸? 문법적 설탕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냥 문법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더라.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거고, 그죠? 코드가 이렇게 쓰였다고 해서, 이렇게 쓰였다고 해서 요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하더라. 그것을 문법적 설탕이라 한다. 신택틱 슈거였죠. 신택틱 슈거, 그렇죠? 슈거였죠. 신택틱 슈거. 문법적 설탕.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끝낼 거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요 영상 보고 또 질문하셔도 되고, 그쵸? 또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 자, 혹시 질문? 네. A.폴 하고 거기다가 디스가. 아, 맞아. 디스. 죄송해요. 디스에다가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 디스에다가 A, B, C를 넣어라 라는 뜻이겠죠? 디스에다가 A, B, C를 넣어서 생성자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디스를 빼먹었어요. 자,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거죠. 그렇죠?
이거 조금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또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질문 없으면 넘어갈 거고. 자, 어려운 거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프로그래머 된 거예요. 완전 진짜 대박 프로그래머.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거 this에다가 A, B, C를 넣어라 이 뜻이었죠? 자, 이렇게. 여기서 메모리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쭉 보시면 좋겠죠, 그쵸? 메모리에. 그래서 제가 지금 코드랑 메모리를 분리시켜 놨어요. 이렇게 코드랑 메모리를. 그쵸? 코드랑 메모리. 그리고 변수도 다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변수도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다 저장을 해 놓더라. 변수도 다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죠. 이렇게 변수, 상수 다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요. 객체도 다 메모리에 저장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고잉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이고잉님 말처럼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저 글을 썼죠. 5년 전. 5년 전처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양자역학을처럼 생각하면 좋은데 요즘 근데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요즘 옛날만큼 양자역학 안 와요. 요즘 사람들 양자역학 옛날보다 더 잘하나요? 요즘 사람들이 양자역학 더 많이 알죠. 그쵸? 옛날에는 진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지라고 알지.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유튜브에서 조금 더 찾아봐서 이만큼은 더 알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5년 전에는 사실 솔직히 프로토타입 몰라도 됐어요. 몰라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모르면 그러면 좀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답답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외우고 써야 돼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점점 어려워져요, 세상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5년 전만 해도.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코드가.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보는 게 훨씬 더 낫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옛날에는 양자역학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 양자역학으로 한 게 너무 많죠. 요즘 양자역학 안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뭐만 나오면 다 양자역학이죠. 그쵸? 양자역 컴퓨터, 양자역학 반도체, 양자역학 초전도체, 뭐 양자역학으로 뭐 다 한다 그러죠. 그쵸? 요즘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그쵸? 5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좀 무리하게 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고잉님 말 또 좋게 생각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100%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100% 다, 그렇죠? 100% 다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뉘앙스만, 그렇죠? 뉘앙스, 그렇죠? 뉘앙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간혹 저한테 그러면 강사님 이게 뭐 프로토타입이니까 이게 뭐 설계도 DNA 같은 게 있고 이걸로 객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요게 뭐 생성자가 들어있고, 그쵸? 함수 같은 거 넣어놓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 오늘 거기까지 할 거고, 요거는 자, 이틀에 걸쳐서 자, 미친 듯이 해봤습니다. 우와, 그쵸?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고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보시고 이게 좀 실습하기가 좀 애매해요. 수업이. 그래서 실습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나중에 좀 하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람다식이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람다식,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는 요 지금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마다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타입이 있는 함수와 타입이 없는 함수를 만들자 하고 만들어진 게 화살표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좀 이따가 우리 쉬었다 와서 화살표 함수를 좀 배워볼게요. 쉬었다 오세요. 30분까지.